네, 안녕하세요. 김성철입니다. 자, 금일은 기업 오너의 횡령 배임과 이 거래소의 미숙한 판단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하그룹 3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진짜 이하그룹에게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. 자, 금일 영상 앞에서는 이하그룹의 현재 상황과 거래 재개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, 자, 영상 뒷부분에서는 만약 이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, 자,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벌써 이하그룹 3사가 이 거래 정지에 들어선 지 반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, 이 반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는 해소하지 못했고, 이 이하그룹 측에서도 이 김영준 전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의 횡령 배임이 기업과는 무관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 상황이죠. 자,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증명하지 못한 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맞는 거예요. 뭐 해명한다고 했던 게 최근 뭐 공시들을 찾아봐도 이 김영준 전 회장의 이름이 없잖아. 자, 이 정도뿐이었어요.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? 이 김영준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하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횡령 배임을 했고 부당이득을 취했어요. 자, 그 결과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받았던 건데, 그 이후에 회사 경영에는 절대 손대지 않겠다, 이 확약서를 쓰고 이걸 어길 시에는 상장 폐지에 동의한다 했어요. 자, 그래서 이 횡령 배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재개됐던 건데, 하지만 여전히 회사 경영에 개입 중이다라는 내부 고발들이 나오면서 이번 횡령 배임 또한 이하그룹과 연관이 있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죠. 자, 이 김영준 전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 확약서 제출 후에 이 경영에서 물러나는 척하기 위해서 이 친동생인 이 김영선 씨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위장을 했어요. 뭐 결국에는 이 거래 정지를 풀기 위한 계획이었는데, 이 눈속임식 소송을 통해서 이 김영준 씨의 아들 명의로 지분을 다시 찾아오죠. 사실은 이 아들 계좌가 됐든 친동생 계좌가 됐든 전부 이 차명 계좌로서 이용을 한 거예요. 자,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이 검찰에서 내린 판단인 내용들이고요. 여기서 진짜 심하다고 생각 들었던 게, 이 김영준 전 회장은 아들이나 이 친동생을 떠나서 이 자기의 장모와 이 처남의 계좌까지 이용하면서 생활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처남은 바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현재 총괄사장인 이 김성규 씨입니다.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실상 이 이하그룹이 모든 경영진을 교체하고 이 새로운 기업으로서 바뀌지 않는 이상 이 거래 재개보다는 이 상장 폐지의 확률이 높은 건 사실 소액 투자자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주주연대에서 하려는 게 바로 이 소액 투자자들의 지분을 한 곳으로 모아서 이 주주총회를 열고 이 경영진을 전부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모두 아시다시피 이하그룹 3사 같은 경우는 서로 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이하그룹 3사의 1대 주주 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, 이 EID 같은 경우는 32%, 이하전기는 18%, 이트론 같은 경우는 29%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1대 주주가. 당연히 이 주주총회를 열고 경영진을 바꾸기 위해선 이거보다 더 많은 지분이 필요하겠죠. 10월 6일 현재까지 모인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은 EID 같은 경우는 18%, 이하전기 같은 경우도 18%, 이트론 같은 경우는 11%가 모였습니다. 이 이하전기 같은 경우는 1대 주주 지분에 거의 근접했죠. 자, 지금부터는 이 기업이나 거래소에서도 새롭게 모인 이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. 뭐 당연히 이 이하그룹에서도 1대 주주가 바뀌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발행했던 이 전환사채를 바로 이 보통주로 전환하고 지분을 올릴 거예요. 자,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이 지분을 더 많이 모으고 확보해놔야 하는데, 다들 이 스마트폰 키셔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액트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프로그램 하나 나올 거예요. 자, 다운로드 후에 이 본인 인증하시고 연동하시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하그룹 3사 이 지분 같은 경우가 자동으로 등록되니까 한 번씩 꼭 진행하셔야 돼요. 뭐 이 지분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해서 내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 아니니까 매매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. 자, 휴대폰 다루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누르기만 하면 바로바로 진행되실 수 있게 제가 문자로 이 직접 참여 방법, 이 방법과 링크, 참여 링크 남겨 드릴 테니까 이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
자 이하라고만 남겨주시고요.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지분, 자 지분을 모아서 이 거래 재개에 힘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액트 앱 설치하셔서 이 주주연대 쪽으로 지분을 모으는 게 맞는 거예요. 자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는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이하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물론 이러한 주주운동에 대해서는 이 주주연대, 자 연대 쪽에서 더 빠삭하고 힘써 주시겠지만 이 주식 쪽인 측면에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 거예요. 일단 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 이하그룹 3사 같은 경우는 이 횡령 배임, 자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. 자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이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조건이 맞아요. 역시나 이 9월 1일 자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 코스피 상장사인 EID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결정이 났죠. 자 코스닥 상장사인 이하전기, 자 이하전기와 이트론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진 상장 폐지 확정은 아니고 이 심의, 바로 상장 폐지에 대해서 심의 결정이 났고 상장 폐지 결정을 기다리는 중인데, 예정대로였다면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던 9월 1일 이후 자 20일 이내 언제예요? 자 10월 5일까지 상장 폐지 결정이 났어야 돼요. 자 이날까지 결정이 났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났어요. 뭐 연휴가 길어져서 조금 미뤄진 것 같은데 역시나 이 공시 올라왔죠.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심의를 속기하기로 했다, 이렇게 공시한 거예요. 며칠 안으로 이 상장 폐지 결정에 대한 공시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.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 심의 속계가 이 개선기간, 뭐 개선기간 부여받은 거다 말하시는 분이 있던데 절대 아닙니다. 그냥 말 그대로 이 상장 폐지 심의를 속기하겠다 이렇게 공시한 거예요. 어찌됐든 EID, 이하전기, 이트론 자 3사 모두 상장 폐지, 이 상장 폐지 결정이 난다면 이하그룹에서도 생각이 있는 한 바로 이의 신청을 하겠죠. 자 EID 같은 경우는 이 9월 1일에 상장 폐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 15거래일, 자 15거래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진행되는데, 자 딱 마지막 날인 이 9월 22일이죠. 9월 22일에 이 이의 신청 공지가 올라왔고요. 이 9월 22일부터 20거래일, 자 20거래일 이내에 이 상장 공시위원회가 개최되고 바로 상장 폐지, 자 마지막으로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. 자 20거래일 언제예요? 바로 이 10월 26일이죠. 자 이날로부터 3일 이내, 자 3일 이내에 발표될 거예요.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11월 전에 이 EID의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거죠. 이하전기나 이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 발표 이후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11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. 사실 뭐 EID, 자 EID에서 11월 내에 이 상장 폐지가 확정된다면 뭐 이하전기나 이트론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거예요. 물론 이 횡령 배임으로 문제가 됐던 기업들 중에서도 경영진을 교체하고 이 회사에 대한 개선을 발표하면서 바로 거래 재개, 자 횡령 배임 이후에도 거래 재개가 된 기업들도 생각보다 꽤 있으니까 아직까지 포기하긴 이른 거지만 조금은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. 당연히 거래소에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이 거래 재개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이 상장 폐지, 자 이하그룹 3사가 이 상장 폐지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돼요? 바로 이 이하그룹 3사는 이 정리매매, 자 정리매매에 들어서게 됩니다. 이 정리매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. 자 최소한의 돈이라도 챙겨가라 하고 일주일간 거래를 열어주는 거죠. 자 이의 신청 이후에도 이 상장 폐지가 확정된다면 이 정리매매 기간이 공시를 통해 올라올 겁니다. 이 정리매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오전 9시, 자 오전 9시부터 이제 18시, 자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, 이때 거래는 30분 단위인 단일가, 바로 단일가로 진행됩니다. 물론 이 정리매매인 만큼 상한가, 자 상한가나 하한가가 없고요. 자 9시에는 분명히 1,000원, 자 1,000원인 주식이 30분 이후에 자 9시 30분에는 이 100원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. 보통 이런 정리매매 같은 경우는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, 자 시초가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 전, 자 정지 전 종가에서 마이너스 50%에서 자 마이너스 90% 사이에 보통 가격이 측정돼요. 이 정리매매 첫날 바로 매도 처리를 했다면 투자했던 금액의 50%에서 이 10% 정도를 챙겨가게 되는 거죠. 사실 투자 금액의 50% 정도라도 챙겨갈 수 있다면
무조건 바로 매도하는 게 맞아요. 자, 하지만 그것도 생각처럼 쉽진 않을 거예요. 이 단일가 거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전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팔고 싶어 한다면 팔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 주주연대로 모인 사람들이 이 정리매매 당일에는 서로 경쟁자가 될 거라는 뜻이에요.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리매매에서는 단일가 거래로 이 30분마다 주문이 체결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뭐 29분 59초, 뭐 59분 59초까지 엄청난 눈치 싸움이 일어나요. 이 정리매매 단일가 거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얼마에 체결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이 상한가, 자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이 시장가로 매수, 자 매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바로 이 지정가로 가격을 정해놓고 사고 팔아야 하는 건데 말만 들어도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이 정리매매에서는 정리매매꾼, 자 단타쟁이들이 아니라 정리매매꾼들도 있을 정도예요.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정리매매꾼들보다 잘 사고 잘 파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. 뭐 나는 정리매매 같은 거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체결되는 단위에서 이 지정가, 자 지정가 같은 경우 체결되는 단위에서 뭐 100원에 체결되고 있다 하면은 자 지정가 10원에 걸어두시면 되고, 뭐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시면 뭐 100원에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. 자 그렇게 된다면 뭐 10원이나 뭐 100원에 팔리는 게 아니라 호가창, 자 호가창에서 가장 이 체결이 많이 이뤄지는 가격에 우선순위로 매도가 되고 매수가 됩니다. 정리매매에서는 직접적인 시장가 거래는 할 수 없지만,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사실상 이 시장가 거래를 하는 방법이죠.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정리매매 같은 경우는 1일차, 자 1일차에서 2일차에 무조건 끝내시는 거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이 정리매매가 되는 종목들 중 이 90%, 자 90% 이상은 이 1일차에서 2일차가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줘요. 그래서 이 1일차에서 2일차에 소액으로 이 매매만 잘한다면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자 그게 무슨 말이냐,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제가 EID라는 주식을 이 100만원, 자 100만원에 1000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어요. 자 그런데 이 정리매매로 인해서 마이너스 90%가 하락한 이 100원, 자 100원에 시작을 합니다. 자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90%죠. 바로 그때 이 100만원어치를 물타기 한다면 평단가가 얼마로 줄어들어요? 자 500원으로 평단가가 바뀌면서 손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0%에서 마이너스 50%로 줄어듭니다. 자 그리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한다면 이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. 이 정리매매 처음 겪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상장 폐지 종목이 정리매매가 될 때, 자 정리매매가 될 때 틈틈이 주가의 상승은 나옵니다.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전문 정리매매꾼들, 자 전문 정리매매꾼들이 정리매매를 통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면 뭐 종목 토론방이 됐든 뭐 카페가 됐든 거짓 찌라시, 자 찌라시들을 퍼뜨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요. 자 그때마다 뭐 200%, 자 200%에서 300%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기도 하죠. 자 이런 걸 바로 상장 폐지 빔, 자 상폐 빔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,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90%의 물타기를 했는데 자 뭐 200%, 300%가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오히려 탈출이 아니라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바로 이게 전문 정리매매꾼들이 단일가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자 하지만 무조건 이 상폐빔이 나오라는 법도 없고, 아무것도 모르고 물타기 했다가는 이 손실만 더 커질 확률이 커요. 자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리매매 당일에 자 첫날에 이 지정가를 가장 낮게 잡고 걸어두시고, 뭐 나는 최대한 손실 조금이라도 줄여서 나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정리매매, 자 정리매매 또는 이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 정리매매 시작 전부터 어떻게 매매해야 하는지 설명드릴 거고, 이 정리매매 당일 또한 이 지정가 제가 직접 잡아 드릴 테니까요. 자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이하그룹 3사의 거래 정지, 이 거래 정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단순한 횡령 배임으로 인한 거래 정지 때문이 아니라 이 거래 재개, 자 거래 재개 이후에 바로 다시 거래 정지시킨 것 때문에 제2의 피해자, 제3의 피해자들을 만들어서인데요. 이건 당연히 이 거래소에서 잘못한 게 맞긴 해요. 그런데 사실
이 이하그룹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도 횡령 배임을 했던 기업이었었던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, 알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. 거래가 다시 재개됐다고 해서 사는 건 물론 이 거래소의 잘못도 있지만 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따른다는 건 다들 알고 있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때 거래가 재개될 때 이 횡령 배임, 횡령 배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발표했던 게 아니라 이 횡령 배임 금액이 8억 원, 8억 원으로 거래 정지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, 이렇게 미리 공시를 했었죠. 쉽게 말해서 이 거래소에서는 횡령 배임은 맞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거래 재개 시켰다, 이렇게 미리 공시를 했던 거예요. 물론 거래소에서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 기업의 말만 듣고 뭐 거래 재개 시켰다, 알고 보니 아니었네 하고 다시 거래 정지 시킨 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뭐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를 지킨다고 거래 정지를 시켰다는데 진작에 이 환기 종목으로 지정을 해놓던가 거래를 막아놨던가 했어야 하는 게 맞긴 해요. 그런데 조금 쓴소리로 이제 와서 그때 왜 그렇게 했어? 이 보상해줘. 보상해줘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뭐 당연히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뭐 주주 운동들을 계속한다면 이 국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, 뭐 선침해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 메리츠 증권,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뭔가를 보상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. 뭐 이번 주주연대 운동으로 인해서 오는 11일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 주주연대 대표님이 출석해서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싸우겠지만, 여기서도 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투자했던 사람들이 뭔가를 이 보상받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. 다만 이 새로운 투자자 이 보호법 같은 것들이 뭐 제시되거나 할 수는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정리매매, 이 정리매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거고, 이 이하그룹에 투자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지분 모으기 운동과 정리매매 준비는 모두 다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 소통방도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. 당연히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, 이 소통방 안에서는 이 정리매매,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정리매매 방법과 이 이하그룹 뉴스나 이 공시 올라올 때마다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-9589-1279번으로 이 소통 또는 이하라고 남겨주셔서 모두 참여하시고요.